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플러스인데, 자, 지금 EN플러스와 관련된 모든 건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그 이전의 저점 가격대 근처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서 가능성이 이제 있는지 또는 이제 없다면 물량을 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런 판단을 하고 사실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소개를 드리니까요. 자, 우리가 EN플러스 이제 손실이죠. 여러분들 대개 다 손실입니다. 네, 이 메꿀 수 있는 좋은 대안을 한번 여기서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필요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EN플러스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격은 지금 현재 저점을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2007, 800원 선, 뭐 이 선이 저지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강력한 재료가 나오거나 또는 뭐 시비를 전환하기 위해서 주가를 먼저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건의 상황이 나타나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만일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N플러스는 최근에 그 유로하고 이제 관련이 되면서 유로 쪽 모멘텀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유로 자체도 지금 이제 왼쪽 일봉에서 보는 유로의 모습처럼 아직까지 그 유로에서 어떤 강한 모멘텀을 찾기는 좀 힘들고요. 실적은 유로도 나왔습니다. 뭐 손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참 찾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재료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뭐 이를테면 블랙 매스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지만 그냥 나왔다가 사라져가는 단발성 그런 테마가 있었던 그런 패턴의 이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뭐 리튬 건과 관련해서는 뭐 유로 건이 이제 모멘텀이 리튬에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뭡니까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에 그 톤당 위안 좀 올라왔어요. 108,500 위안으로 톤당 위안이 올라왔고 그건 좋은데 리튬 ETF가 조금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리튬 ETF 같은 경우 보면 반전이 쭉 나왔다가 다시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이런 당시보다는 훨씬 그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올랐다가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튬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플러스 요인은 좀 최근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반전을 할 시간이 됐고 워낙에 이제 리튬가가 떨어지니까 생산 조정을 하면서 그 건에서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좋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주말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안 좋았죠. 엔비디아도 많이 내렸고 엔비디아보다도 테슬라 주가 우리가 유심히 보는데 1.8% 정도 내려서 여기에서 어떤 그 모멘텀 이걸 발견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좋은 확신을 갖기가 좀 힘들고 이 폐배터리 건의 이슈도 있지만 이 이슈가 최근에 강하게 작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좀 살아나야 폐배터리도 모멘텀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소 FC 관련해서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 이게 예전에 그 작년에 7월달 기사입니다. EN플러스가 강소 FC 상장 추진에 기대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런 건에 대한 재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그리고 보면 2024년도 1분기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3분기까지 상장할 예정이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있어서 이제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요 부분에서도 아직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요. 일전에도 점검을 드렸지만은 CB가 이제 4월 달에 나올 CB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EN플러스 같은 경우 전환가액도 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2회차 같은 경우가 3,13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환될 주식 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3,870원에서 3,130원.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22회차죠. 그러면 12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22회차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좀 많이 다운됐는데 지금 뭐 주가 자체는 그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 12가 주식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요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문제는 4월 이후에 나올 물량인데 요것 때문에 제가 자꾸 주가가 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180만 주, 180만 주, 206만 주 뭐 이겁니다. 물론 이제 전환가는 나중에 후행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이 당장 매물화되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반전하면 이제 매물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고 여하튼 기간적으로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썩 녹록치 않아요. 하나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CB를 보유한 자들이 결국 주가를 올려야 그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죠? 그것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강소 FC권 뭐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직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 보고서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올까, 요것에 대한 부분도 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감사 보고서가 차라리 나와버리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플러스 요인인데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정도는 되지만 뭐 그것 이상으로 안 좋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노출이 돼버려야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게 EN플러스가 예전에 EN3였죠. EN3에서 나노메딕스로 사명을 바꾸고 나노메딕스에서 EN플러스로 사명을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사명을 바꾸는 기업들이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런 그 게시판에 글도 좀 올라오고 여하튼 좀 제가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이 객관적인 실체는 그렇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좀 축소는 필요해요. 축소. 그죠? 다는 매도 못해도 축소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전의 포인트가 진짜 제대로 나온다면은 그건 굉장히 좋아요. 좋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 제가 언지를 드리는 게 좋죠. 사인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어떤 정보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권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지인들 정보가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주로 제가 EN 플러스와 관련된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정보도 제가 구독한다고 그랬죠. 요것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티라든가 또는 외신, 네, 이런 것들도 도움 드릴 수 있어요. 네, 에코티나 외신은 뭐 지금 EN 플러스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고 재료가 별로 없겠지만은 1번, 2번 정보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N 플러스라고 문자 꼭 주세요. 그 부분 도와드리고요. 신속하게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그리고 매매 사인 당연히 긴급할 때 필요한 거죠. 타이밍입니다. 매매는. 그죠? 매도건 매수건. 그 부분 제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EN 플러스라고 문자 꼭 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드시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